굿모닝.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전 세계는 기후변화 위기, 소위 저희가 그린 스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향후 각국의 그린 정책 노력이 강화되어 글로벌 녹색 경제 전환의 시간표를 앞당길 수 있도록 세 가지 방향에서 P4G, 그러니까 Participation under Fairness toward the 2050 Net Zero Goal을 제안드리고 이를 위한 강력한 추진 체제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그린 뉴딜의 정책은 명확한 지향적 골이 있어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P4G, Participation under Fairness toward the 2050 Net Zero Goal을 달성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보다 성공적으로 이러한 추진 체제의 기반을 닦아야 될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린 뉴딜 정책은 명확한 지향점이 골이 있어야 됩니다. 각국의 그린 뉴딜 정책이 단기 부양책이나 레토릭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탄소 중립 달성이라는 명확한 목표, 이행 시점, 그리고 수단이 필요합니다. 고탄소 산업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2050 탄소 중립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명확한 목표 하에 2030 NDC 상향 등 시나리오 작업을 전 부처가 협력해서 진행 중입니다. 구체적인 수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강점인 IT 기술을 제조업 스마트화, 친환경화에 접목해 2025년까지 한국 GDP의 3.8%를 녹색 인프라, 신재생 에너지, 그린 모빌리티 등 그린 뉴딜 사업에 투자합니다. 이 과정에서 각국의 그린 뉴딜 정책은 그 나라의 경제 여건, 온실가스 배출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가 맞춤형 정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한 그린 뉴딜 사업에 투자를 할 것입니다. 둘째, 민간 부문의 참여, participation을 독려해야 됩니다. P4G는 UN-기구, G20와 같은 정부 간 협의체나 RE100와 같이 민간만 참여하는 캠페인과 달리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융합적 성격의 국제협의체입니다. P4G와 같은 차별화된 구성은 시민사회의 아이디어에 정부의 초기 마중물 지원을 결합하여 기업의 혁신 투자를 가능하게 합니다. 탄소 중립 이행 과정에서 공정성, 그러니까 fairness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탄소 중립은 전 세계가 달성해야 할 목표입니다. 하지만 그 전환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 그리고 지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난 12월 발표한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통해서 축소되는 산업에 대해서는 대체 그리고 유망 분야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일자리 수요에 부합하는 재취업 지원 강화도 추진 중입니다. 또 국제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린 뉴딜 분야의 개도국 지원 강화를 위해서 GCF 공여 등을 통한 기후 재원, 조성 지원과 함께 향후에 그린 ODA 등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에 더해 강력한 추진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탄소 중립은 경제 전체의 전방위적 변화를 초래하는 만큼 최고위급이면서도 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강력한 추진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큰 도전에는 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행사는 더욱시 적절하고 관련성을 가집니다. 우리 누구도 전염병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두 가지 위기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글로벌 공동체로 코로나 전염병은 지구가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로 인식하고 더 나은 재건을 위한 공동 대응을 할 수 있다는 희망, 저는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건 노력은 친환경적이어야 하며 이전의 관행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녹색 부문에 대한 투자와 함께 경제 회복 그리고 고용 기회를 성공적으로 창출할 수 있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그리고 지속가능 개발 목표에 부합할 수 있는 노력을 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더 나은 재건을 이룰 수 있습니다. Allow me to remind 우리가 이야기한 기후 위기에 대한 백신, 이 백신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에게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잡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면 몇 년 후 지금을 되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마지막 경고에 주의를 기울여 대처했고 이를 통해 전염병이라는 위기를 위장된 축복으로 돌릴 수 있었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allow me to wrap 내외 기빈 여러분, pressing upon you. 이 사안이 갖는 문제의 중요성 그리고 시급성에 대해 강조드리면서 정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As well as the urgency 지금 이 경고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경고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매우 친환경적이고 성공적인 한 주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외기빈 여러분, 세계는 기후변화와의 싸움에 있어서 중대한 기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파리 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고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는 곧 지금 당장 행동을 취함으로써 향후 10년간 배출량을 서서히 줄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코로나19 회복 기조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회복 방식은 지구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더 이롭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회를 잡지 않으면 1.5도 이내 억제는 불가능해질 것이고 이는 곧 기후변화의 파괴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타격을 입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 유엔 기후회의인 COP26을 계기로 각국이 공조해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1.5도라는 목표를 유지해야 합니다. COP26의 의장으로서 저는 4가지 핵심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 2050년 탄소 중립을 실현할 때까지 세계 각국의 배출량을 점차적으로 감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국가가 탄소 중립 목표에 부합하는 NDC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부터 사람과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응력을 높이고 손실과 피해에 대응해야 됩니다. 따라서 기후 적응 재원을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세 번째 목표인 재원 조달과 연결이 됩니다. 재원 조달 없이는 그 어떤 임무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목표는 바로 공조입니다. 한 목소리를 내므로써 글래스고에서의 논의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부문에서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국제 공조를 도모하는 일, 그리고 COP26과 관련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 부분과 또 시민사회를 하나로 모으는 일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협력하면 코로나19로부터 더 나은 회복을 달성하고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향해 세계 각국이 향할 수 있도록 하며 1.5도 억제라는 목표도 달성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지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P4G, 퓨어, 더 늦기 전에 지구를 위한 행동. 여기에 명시되어 있듯이 우리의 부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후기금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시대의 기후금융 확대라는 목표 달성 방법을 논의하는 이 자리에서 녹색 기후기금의 보고서를 공유할 수 있게 돼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책적 개입이 없다면 금융 시스템 단독으로는 필요 규모의 민간 자본을 유입시킬 수 없다는 것, 그것을 보고서에서 주요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핵심 과제는 이러한 정치적 약속을 세부 배출 저감 경로와 자금 조달 계획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넷제로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 도달하기 위한 서로 다른 경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과 기후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넷제로 배출, 기후 회복력이 있는 경제로의 빠른 전환을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투자, 그리고 지금과는 다른 자산에 대한 투자, 사회 통합 및 빈곤 완화라는 인도주의적인 의무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흐름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본의 흐름에 장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책 장벽, 휴재 장벽, 거시 경제적 장벽, 비즈니스 비용 장벽, 그리고 기술적인 장벽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장벽은 더 높은 투자 리스크를 야기합니다. 따라서 기업가는 인프라 사업에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기 전에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필요한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두 가지 접근법, 즉 시장 교정 및 시장 창출이라고 하는 방식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시장 교정은 가격 신호에 따라 저탄소, 저기후, 위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기후 친화적인 투자로 재원을 전환합니다. 시장 창출이 개입하는 지점은 각 부문별 정책을 수립할 때입니다. 시장 창출의 목표는 기후 친화적인 투자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해당 투자에 대한 위험을 직접적으로 제거함으로써 민간 재원을 유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접근 방식, 시장 교정과 시장 창출이 상호 지원적이고 함께 진행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접근 방식을 혼합하면 각각의 접근 방식이 내재적으로 지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정책과 재원의 전반적인 효율성과 효과를 높여 기후 탄력적인 탄소 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합니다. 통합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기후행동, 지속가능한 개발, 그리고 코로나19 회복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적인 정책을 지원해야 합니다. NDC는 파리 협정의 핵심입니다. 개도국의 채무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기후 회복력이 있는 녹색 회복 계획에 재원을 지원할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녹색 채권에 대한 개도국의 시장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녹색 채권 시장의 잠재력은 2030년까지 29조 4천억 유로로 추산됩니다. 이 네 가지 접근 방식을 함께 사용하면 더 나은 환경을 구축하고 기후 목표를 달성하며 지구 온도 상승을 섭씨 2도 이하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도 선진국에 국한되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팬데믹 회복에 있어서의 투자 기금이 어떻게 친환경성을 가질 수 있는지 다섯 분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정확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정부가 적합한 곳에 재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비용을 사용을 했을 때 제대로 이것을 측정을 해보고 제대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추적해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각 국가들과 같은 경우에는 기후와 관련된 목표를 분명하게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친환경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을 우선 잘 정립해야 합니다. 녹색, 친환경성, 그리고 친환경 개발 방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공동의 이해에 기반해서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협약이라고 하는 것, 약속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정책 입안자들이 실제적으로 약속한 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고, 이것은 투자자, 기업가들에게 또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기후 변화에 대응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모든 사람들에 있어서 협력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친환경적인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될 것이고, R&D 혁신을 위한 투자를 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또한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서 미래에 좀 더 나은 모습을 만들기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신재생 에너지의 여러 가지 옵션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를 보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환경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창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Why is it the same? 물론 이 사람들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뿐만 아니라 동시에 더 많은 노력을 자연 회복과 보호에 또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가 보다 지속 가능한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다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재원이 제대로 잘 작동을 해서 팬데믹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녹색 재원이 잘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같이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만 저희가 보다 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렇게 몽골에서 몽골의 녹색 재원 협회를 설립하게 된 것을 기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조금 전에 야닉 글레마렉 사무총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게 해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또 공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기후 적응력에 대한 그러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민간도 같이 동참을 해야 됩니다. 가령 SK, 포스코, 삼성 그리고 한화가 같이 동참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정책을 공유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